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바로 코앞에 둔 미국 축구계의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 같은 것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묶음을 보니까 이게 그냥 평범한 선수 이적설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프로축구, 그 MLS의 미래 전체를 아예 흔들 수도 있는 그런 거대한 사건의 시작이었죠. 이야기의 중심에는 딱 한 명의 남자가 서 있습니다. 한때 이탈리아 세리에 A를 지배하면서 로마의 황제라고 불렸던 천재 파울로 디발라입니다. 디발라의 전화기에는 이제 두 개의 번호가 찍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르헨티나의 살아있는 전설 리오넬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였고요. 다른 하나는 바로 대한민국의 캡틴, LA의 새로운 왕이 된 손흥민의 LAFC였습니다. 솔직히 이 자료들을 처음 딱 보고 고개를 좀 갸웃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르헨티나 선수면 당연히 자기 동료이자 우상인 메시 손을 잡는 게 맞지 않나 싶었거든요. 같은 언어를 쓰고 심지어 월드컵 우승도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디발라의 마음이 LA로 향해 가는 아주 뜻밖의 이유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희의 임무가 바로 그거죠. 2025년 12월 22일 이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디발라의 선택 뒤에 숨어있는 아주 복잡한 계산, 그리고 뜨거운 감정의 실타래를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자료들이 단순히 그냥 사실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당시의 그 긴박했던 분위기까지 정말 생생하게 담고 있거든요. 마치 저희가 그 LAFC 보드진의 비밀 회의실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2025년 12월 22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자료에 묘사된 LAFC 사무실은 거의 전쟁터였습니다. 이미 손흥민이라는 역대급 카드를 손에 쥐고 미국 서부의 패권을 장악했는데 딱 하나 마지막 목표인 MLS컵 우승 트로피가 아직 비어 있었거든요. 그 마지막 퍼즐 조각으로 AS 로마랑 계약이 끝나는 파울로 디발라를 딱 지목한 겁니다. 물론 LAFC만 그를 원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명문 보카 주니어스는 고향의 아들이란 감성으로 접근했고요. 메시랑 수아레스가 버티는 인터 마이애미는 남미 커넥션을 앞세워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떠올랐죠. 자료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이건 그냥 영입 경쟁이 아니라 MLS의 동부와 서부를 대표하는 두 거인의 자존심 대결이었던 겁니다. 메시의 제국 대 손흥민의 왕국, 이런 구도, 정면 충돌인 셈이죠. 그래서 대부분 전문가들은 메시의 이름값 때문에 인터 마이애미가 이길 거라고 봤습니다. 다들 그렇게 예상했죠. 메시가 전화 한 통이면 끝나는 게임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결정적인 속보가 하나 터집니다. 디발라의 에이전트가 마이애미가 아닌 LA행 비행기에 올랐다는 사실이 알려진 거죠. 판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대체 LAFC는 어떻게 그의 마음을 돌린 걸까요? 저도 사실 그 부분이 제일 궁금했는데요. 자료를 파고 들어보니까 오히려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축구 그 자체에 있더라고요. 메시와 함께 뛰는 게 디발라한테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아주 냉정한 분석이었습니다. 독이 될 수 있다고요? 아니, 세계 최고 선수랑 같이 뛰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고요?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도 이미 공존 불가 판정을 받았던 것,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로 그 공존 불가 악몽이 핵심이에요. 두 선수 모두 중앙에서 공을 잡고 경기를 조율하고 그 마법 같은 왼발로 예측 불가능한 플레이를 만들어내는 유형의 선수들이잖아요. 천재적인 플레이메이커들이죠. 문제는 한 팀에 같은 스타일의 천재가 둘이 있으면 서로의 공간이랑 영향력을 갉아먹게 된다는 겁니다. 자료에 따르면 마이애미는 디발라를 메시의 장기적인 대체자나 로테이션 자원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디발라급 선수가 누구의 그림자가 되려고 MLS에 오진 않을 텐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제야 그림이 좀 그려지네요. 그러니까 마이애미에서는 메시라는 엄청난 태양 옆에서 빛을 잃을 수 있는 행성이지만 LAFC는 아예 다른 우주를 제시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곳에는 메시랑은 정반대의 무기를 가진 손흥민이 있으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LAFC가 디발라에게 보여준 비전은 공존이 아니라 시너지였어요. 손흥민은 공을 소유하기보다는 공간으로 침투하는 선수죠. 자료에서는 손흥민을 수비수들의 중력을 왜곡시키는 무기라고 표현해요. 와, 표현이 엄청나네요. 그가 그 폭발적인 스피드로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고 상대 수비수 서너 명을 달고 뛰면 페널티 박스 바로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디발라가 제일 좋아하는 디발라 존이 텅 비게 되는 거죠. 거기서 자유롭게 공 잡고 왼발로 감아차거나 아니면 침투하는 동료한테 킬패스 찔러주거나 완벽한 판이 깔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료는 이 조합을 악마의 재능, 즉 디발라와 신의 득점 본능, 손흥민의 만남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이건 서로 단점을 보완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각자의 장점을 그냥 200% 끌어올려서
리그를 파괴할 수 있는 조합인 거죠. 손흥민이 창을 들고 적진을 무너뜨리면 디발라는 그 위에서 예술을 펼친다. 이런 그림이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현지 분석가 코멘트를 보니까 이 기대감이 어느 정도인지 실감이 납니다. 손흥민에게 유일하게 부족했던 것은 창의적이고 날카로운 패스 한 방이었다. 디발라만 온다면 손흥민이 한 시즌에 30골을 넣는 것도 꿈이 아니다. 이 엄청난 극찬은 디발라한테는 이렇게 들렸을 거예요. 당신은 우리 팀의 주인공이면서 동시에 당신 파트너를 리그 MVP로 만들어줄 수 있는 왕관을 씌워주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보다 더 매력적인 제안이 있었을까요? 없겠죠. 자신의 가치를 완벽하게 인정받으면서 동시에 최고의 파트너랑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까지 심어준 겁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세일즈 피치였죠. 전술적인 궁합은 정말 완벽해 보이네요. 근데 선수가 팀을 옮기는 게 무슨 수학 공식처럼 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이죠. 그 정도 슈퍼스타라면 전술 말고도 마음을 움직인 무언가가 더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자료를 훑어보다가 진짜 의외의 키워드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서 가장 예상치 못했던 가장 인간적인 부분이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디발라의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또 다른 변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한국 팬들과의 아주 특별한 유대감이었다는 겁니다. 축구 전술만큼이나 한국 팬들이 이적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니 솔직히 좀 믿기 힘들 수 있지만 단순한 팬 서비스 차원이 아니었어요. 자료에 나온 일화들을 보면 그 깊이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공포로 멈췄었던 때 기억하시죠? 모두가 불안에 떨던 그때 디발라가 자기 SNS에 태극기가 선명하게 그려진 마스크를 쓴 사진을 올렸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한 한국 팬이 그를 걱정하면서 보낸 선물이었대요. 수많은 선물 중에서도 그걸 잊지 않고 어려운 시기에 자기를 생각해준 마음에 화답을 한 것이죠. 한국 팬들이 보내준 과자 꾸러미를 받고 그걸 맛있게 먹으면서 엄지척하는 영상을 올렸다는 이야기도 봤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행동들이네요. 그렇죠.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홍보 활동이 아니잖아요. 특히 전 세계가 단절되고 고립됐던 시기에 지구 반대편에서 온 그 따뜻한 마음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 표시였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디발라에게 한국 팬은 그냥 수많은 팬 중 하나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닌 존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서 정말 결정적인 대목이 나옵니다. 디발라의 비공개 발언으로 알려진 내용인데 이걸 보면 모든 게 설명이 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 팬들의 그 열광적인 응원을 잊을 수 없다. 만약 손흥민과 함께 뛴다면 매일 경기장에서 그들의 함성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건 내게 엄청난 동기부여가 된다. 이건 자신의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이유가 돈이나 전술을 넘어서 팬들의 함성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고백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축구는 결국 사람이 하는 스포츠고 선수는 팬들의 열정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LAFC는 디발라에게 최고의 전술적 파트너뿐만 아니라 그가 가장 아끼는 팬들과 매일 만날 수 있는 무대까지 함께 제시한 셈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조각을 한번 맞춰보죠. 전술적 완벽함, 그리고 감성적 끌림의 결합. 이 꿈의 조합이 현실이 된 2026년 LA의 개막전을 상상해봤습니다. 자료의 묘사를 보니까 정말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왼쪽 측면에는 지난 시즌 득점왕 데니스 부안과 중앙에는 새로운 지휘자 파울로 디발라, 그리고 최전방에서 모든 걸 마무리하는 캡틴 손흥민. 이게 MLS 팀의 공격진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팬들은 벌써 이 조합의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손디발라 라인. 이름만 들어도 상대의 수비수들은 잠을 못 이룰 것 같죠. 근데 이 라인업에 대한 현지 평가는 우리 상상을 훨씬 뛰어넘더라고요. 단순한 MLS 최강을 넘어서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4강을 갈 수 있는 전력이다. 이런 평가까지 나옵니다. 약간의 과장은 섞여 있겠지만 그만큼 LAFC가 꾸는 꿈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죠. 맞습니다. 이건 LAFC라는 구단의 야망이 단순히 리그 우승에 그치지 않고 세계적인 슈퍼클럽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MLS에 엄격한 연봉 총액 제한, 셀러리 캡이 있는데도 구단주가 벌금은 걱정하지 마라. 우리에겐 돈이 충분하다고 선언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규칙을 어겨서라도 최고의 팀을 만들겠다는 의지인 겁니다. 이런 움직임이 도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나더라고요. 벌써 LA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손흥민 보러 갔다가 디발라까지 본다니 티켓값이 4천만 원이라도 사겠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와, 4천만 원이요. 그 열기가 정말 짐작이 가네요.
이건 단순히 축구팀의 스타가 한 명 더 온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LA라는 도시가 야구의 다저스, 농구의 레이커스처럼 축구에서도 명실상부한 북미의 수도가 되는 도시의 정체성이 바뀌는 순간인 거죠. 그리고 손흥민과 디발라, 이 두 명의 글로벌 아이콘이 그 변화의 중심에서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번 정리해보죠. 이 사건은 MLS는 유럽 스타들의 은퇴 부대다 라는 오랜 편견을 완전히 박살내고 있습니다. 적어도 손흥민이 뛰고 있는 곳은 다르다는 걸 증명한 셈이죠. 그곳은 여전히 치열한 경쟁과 승리에 대한 갈망이 불타오르는 유럽 빅리그 못지않은 전쟁터라는 겁니다. 결국 디발라의 선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는 리오넬 메시라는 거대한 태양의 그늘 아래에서 행성으로 남기보다 손흥민이라는 또 다른 태양과 함께 빛나는 쌍성계의 핵심이 되는 길을 택한 겁니다. 쌍성계라니 멋진 표현이네요. 최고의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전술적 확신, 그리고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팬들과의 교감이라는 감성적 요인이 만들어낸 아주 합리적이면서도 지극히 낭만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료의 마지막 문장이 이 모든 기대감을 한마디로 압축하고 있네요. 과연 2026 시즌 손흥민과 디발라는 몇 개의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낼까? 생각만 해도 잠 못 이루게 만드는 질문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밤 잠은 다 잤습니다. 이 자료들은 두 선수가 만들 경기장 안에서의 파괴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아시아와 남미를 대표하는 두 명의 거대한 슈퍼스타가 LA라는 도시에 공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곳 북미에서 열릴 2026년 월드컵을 앞두고 MLS의 문화와 위상, 그리고 세계 축구 시장에서의 인식을 어떻게 영구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지금 그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